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최지성 강사입니다. 비즈니스 기초 영작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수업은요, 기본 단문부터 시작해서 아주 기본부터 시작해서 리포트 작성까지 영어로 여러분이 비즈니스 업무를 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러한 수업입니다. 최근에 커뮤니케이션 할 경우에 한국말도 그렇고요. 사실은 말보다는 텍스트가 편하시죠. 문자로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전화 통화보다는 문자로 많이 하고요. 문자가 많이 편합니다. 영어도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이 업무 보실 때 전화를 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죠. 이메일을 한다거나 거의 이메일, 외국과의 업무를 할 경우에 이메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영작이죠. 영어를 얼마나 잘 쓰냐. 최근에는 그 번역기가 상당히 많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번역기로 많이 돌려보는데요. 아닌 경우가 사실은 제가 원하는 그런 표현이 그런 말을 정확하게 번역해내지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잘 못하시는 영어 글을 잘 못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저렇게 친숙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그냥 그대로 번역기를 100% 신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제가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번역기를 너무 100% 믿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분과 같이 이제 영작 수업을 할 건데요. 사실은 말보다는 글이 그 사람의 수준이라든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이 사람의 그 수준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척도인 것 같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할 경우에는 축약형도 쓰고 그렇죠? 여러 가지 짧은 말도 합니다만 짧게도 얘기합니다만 특히 우리가 업무에서 사용하는 영어 문장인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어떤 교육 수준을 갖고 있는지 어떤 수준인지 얼마나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를 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충 쓰지 이렇게 되는데 그 말, 표현에 따라서 영어 네이티브가 듣기에는요 굉장히 수준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작을 잘하면요 여러분의 수준을, 여러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 업무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요 영작 수업입니다. 회화가 아니에요. 영작이라고 하면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번역을 너무 딱딱하지 않을까요? 비즈니스는요, 회화적인 표현이 아니죠. 여러분이 업무에서 쓰이는 정식 표현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멀한 표현들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캐주얼한 표현 아니에요. 너 오늘 어땠어? 이런 얘기 비즈니스 업무상 하지 않죠. 그래서 아주 포멀하게 쓰이는 건데 업계에서 쓰이는 그러한 표현들을 저희랑 같이 처음부터 저는 하나도 영어를 해보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실 텐데 그거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업계에 쓰는 정식 포멀한 표현을 배우시는 게 훨씬 좋아요. 회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식 표현이 되겠는데 너무 딱딱하지 않고요. 좀 세련되게 또 자연스럽게 영어식 표현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세련되게 수준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영어 문장을 쓰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업계에 쓰이는 필수 어휘들 여러분이 아셔야겠죠. 여러분 완전 기본이니까 어휘부터 차근차근 쌓아 나가면서 어휘 배우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쓰이는 표현들이 딱 있어요. 비즈니스 업계에서는요, 요런 표현들이 딱 고정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너무 자유롭게 창작 글쓰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몇 개를 정리해 놓으시면요, 여러분 나중에 다시 활용하기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문장을 저랑 같이 연습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응용까지 하게 될 겁니다. 응용이 살짝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가 잘 가이드 해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 수업을 다 맞추시고요. 10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업을 다 맞추시고 여러분이 그런 표현,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들을 다 여러분에게 다 배우신다면 나중에 혼자서도 잘 문장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수업의 바로 목적이자 그죠? 어떻게 가르치는지 제가 알려드렸어요. 자, 그럼 이런 수업을 이제 첫 강부터 저랑 하실 텐데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아주 쉬운 거부터 할게요. 너무 오늘 수업을 들어보시고 너무 쉬운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점점 조금씩 어려워질 거예요. 처음부터 아시더라도 하나하나 다시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저랑 같이 문장을 하나하나 써 보시겠습니다. 우선
어휘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때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영어에서 거의 손을 놨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수업을 준비했으니까 우리 기본 어휘부터 이 수업에 이런 어휘들을 쓰게 될 거니까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개에 관련된 자기소개에 관련된 그러한 문장을 쓰실 건데요. 우선 필수 어휘 소개하다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잘 아는 동사 뭔가요? 내 자신을 소개할게요 라고 할 때 동사하고 명사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동사가 들어가는지 명사가 들어가는지 그죠? 동사로는 introduce라고 하고요. 명사로는 introduction. 동사와 명사를 여러분이 구분해서 외우셔야 돼요. 동작인지 명사인지. 자, 소개하다.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 뭐 쓸까요? 책임지고 있다. 제가 이 부서 책임자입니다. 그렇죠? 이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responsible 아니에요. responsible 아니고 be in charge of란 표현을 쓸 거예요. I'm in charge of 뭐뭐뭐. 그죠? responsible 안 돼요.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표현들 아까 제가 업계에 쓰이는 딱 고정된 표현들이 있다고 했죠. 어떤 부서를 책임지고 있다 할 때 be in charge of 이따가 영작할 때 제가 다시 물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부서의 과장이다 또는 부장이다. 과장과 부장이 우리는 딱 말로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국 업계에서 제 친구가 이제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데 물어봤더니 우리는 그냥 매니저라고 해. 그렇죠? 근데 이 앞에 매니저에 시니어 매니저, 그다음에 제너럴 매니저, 그다음에 어시스턴트 매니저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과장과 부장의 그런 그 특별한 구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의 영어 명함에 보시면 여러분의 그 직함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 쓰시면 되겠고요. 어떤 부서를 책임지고 있다 할 때 be in charge 쓰고요. 또는 the manager of 한 다음에 디파트먼트 이름 들어가면 돼요. the manager of 예를 들어서 어떤 디파트먼트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일하고 있다. 자기의 업무, 저기는 어떤 업무를 얘기하고 있고 어떤 부서에 자기의 직함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일은 그죠? 전체적으로 만약에 프로모션이라면 최근에는 요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 work on이라는 표현 쓰시면 돼요. I'm working on 어디 그죠? 프로젝트 이름이 들어가면 돼요. 나는 어디에 대해서 일하고 있다. 어떤 최근에 하고 있는 일, 현재 진행형 쓰시면서 I'm working on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또 최근에요 라고 할 때 현재 저는 아까 얘기했죠. 최근에 현재 저는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현재 now 아니에요. now 하지 마시고요. currently라는 말 써주세요. now 말고 now는 지금 현재 지금 당장이에요. 그게 아니라 최근에 우리나라 말로는 현재 좀 비슷하죠. 최근에라는 의미로 currently라는 말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놓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시험 보겠습니다. 자, 개발하다 할 때 우리 뭐 쓸까요? 개발 명사형 development 그죠? 동사는 develop 아시죠? development 명사구나. 무엇인가를 개발시키다 동사 develop이구나. 명사인지 동사인지 구분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재활용은 영어로 뭔가요? 재활용은 recycling, 그죠? recycling. 요 정도 단어는 여러분이 충분히 오늘 외우실 수 있겠죠? 제가 반복해서 연습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필수 어휘 리뷰 해볼게요. 다시 한번 소개하다 뭐였나요? 옆에 여러분이 좀 써주세요. 옆에 지금 제가 자료로 프린트아웃 할 수 있게 제가 드렸잖아요. 쓰셔야 됩니다. 자, 소개하다 명사로는 introduction, 그렇죠? 동사로는 introduce. 쓰세요. 뭐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responsible 아니고요. be in charge of. 비동사 in charge of. 그죠? 또 어디 부서의 과장입니다. the manager of 부서. the manager of 부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뭐뭐에 대해서 일하고 있어요. 할 때 work 전치사 on. 그쵸? work on이라는 표현 쓰고요. 현재 최근에요 라고 할 때 currently라는 말. present 쓰지 마시고요. now 쓰지 마시고요. currently라는 말 써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개발하다 명사형 development 동사 develop 재활용은 recycling 재활용 recycling 스펠링도 중요해요. 요즘에 사실 스펠링 체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펠링을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고쳐지잖아요. 근데 혹시 안 고쳐지는 것도 있다고요.
근데 한국말로 어떤 사람이 나한테 계약서를 보냈는데 그 계약서에 막 철자 틀려 있고 그렇죠? 띄어쓰기 쓰여 있고 이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뭔가 이런 식으로 써 있나 이러면 그 사람의 신뢰성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스펠링 체커 반드시 이용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의 첫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자, 오늘의 첫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저는 ABC 회사에 다니는 김민수입니다.로 해볼게요. 사실은 여자 이름으로 할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남성 평등이니까 왜 자꾸 남자만 비즈니스를 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자 이름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여자인지라 남자 이름이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수 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ABC 회사의 김민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쓰려고 해요. 자, 그럼 이 문장을 여러분이 그냥 써보세요 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이렇게 쓰실 겁니다. My name is, 그죠? My name is 민수 김 이렇게 쓸 거예요. 그죠? My name is.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수업은 회화 수업이 아니라는 거. 영작 수업입니다. 영작 중에서도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레터를 딱 열어봤을 때 My name is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더 좋은 표현들을 지금 배우고 있죠. 좀 정식, 세련된 표현. 정식 업계에 쓰이는 표현. 그래서 my name is라고 쓰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this is라고 쓰셔야 돼요. 우리가 회화할 때 this is라고 하면 자기를 소개할 땐 this is로 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을 소개할 때 this is my friend 이렇게 씁니다만 영작, 비즈니스 영작에서 첫 번째 문장 자기 소개할 때 이름도 사실 안 쓴다고 해요. 하지만 처음인 경우에는 자기를 밝혀야 되니까 this is로 시작을 한다. This is 민수김으로 써볼게요. 그죠? 민수김. 이름에 대한 거. 여기가 우리나라 말은 성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오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만약에 조금 더 정식으로 쓰잖아요. 외국에서도 패밀리 네임이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킴 이렇게 쓰시고요. 컴마를 찍어 주셔야 돼요. 컴마를 찍고 그 다음에 민수 이렇게 쓰셔야지 얘가 패밀리 네임이구나. 얘가 first name 진짜 이름이구나. 그렇죠? 얘가 패밀리 네임 그 다음에 얘가 진짜 first name이구나. 이렇게 쓸 거예요. 만약에 이 컴마가 없다면 킴이라고 얘가 원래 이름이 킴이고 민수라는 가족 이름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 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의미하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걸 아주 디테일한 거를 여러분이 저와 같이 배우게 되실 거예요. 영어에서는 그죠? 한국말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어에서도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인지 이 사람이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게 이러한 점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이런 하이픈 하나. 그 다음 물론 문장 구성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시제도 그렇고 이걸 보므로 해서 이 사람의 교육 수준이나 신뢰성까지 판단할 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관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 하나하나 제가 꼼꼼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패밀리 네임은 뒤로 가지만 패밀리 네임이 앞에 올 경우에는 컴마를 찍고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 중간에 하이픈이라는 게 뭐냐면 하이픈은 두 개, 민이라는 것과 수라는 것과 킴을 이렇게 쓰시면 네이티브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이름이 민이라는 애구나. 중간에 미들 네임이 수구나. 패밀리 네임이 킴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거예요. 근데 내 이름은 김민수잖아요. 그럼 여기 중간에 이렇게 하이픈을 넣으시면요. 민이라는 것과 수라는 것을 하나의 단어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민수라는 이름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하이픈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오늘 지금 배운 게 뭐예요? 맨 처음에 비즈니스 레터에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 this is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은 이런 형식으로 쓰게 되고 하이픈 중간에 넣는 거. 그 다음에 ABC 회사에 여러분 회사 이름이 있을 거니까 제가 그건 자세히 안 할게요. 회사 이름을 쓰시는데요. 저는 어디 회사의 김민수입니다. 그죠? ABC 회사에 다니는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드렸더니 우리 이렇게 돌아다녀 봤더니 어떤 학생은 work for 어떤 학생은 attending 뭐 이런 동사를 썼습니다.
좋아요. 근데 어텐딩은 좀 빼주세요. 어텐드는요, 어떤 교육 코스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빼시고, work for 괜찮아요. working for 괜찮아요. 하지만 그렇게 비즈니스는 그렇게 길게 쓰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는 포멀하고 세련되고 간단하게 자신의 의견을 아주 효율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여기 전치사 하나면 끝입니다. 그 전치사가 뭘까요? in이 아니에요. at 쓰시면 돼요. in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t이에요.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의 뜻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문장 시작은 이걸로 세팅을 꽉 해주세요. This is 누구누구 at 회사 이름. 됐죠? 여기까지 첫 번째 문장을 했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복습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ABC의 김민수입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my name 괜찮다라고 했어요. my name 하고 들어가면 여기에 동사 is가 되겠죠. 더 좋은 건 뭐라고요? This is가 더 좋다라고 했고요. 이름 쓰는 법. 이번에는 패밀리 네임이 앞으로 나왔으니까 컴마 찍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회사에 다니할 때 전치사 뭐라고요? in이 아니라 at이라는 전치사 꼭 기억해 주세요. 됐죠?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복습을 해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저는 마케팅 부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부서를 설명을 해야겠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레터 뒤에 맨 끝에요.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거의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부서에 누구누구. 하지만 우리는 지금 배우는 입장이니까 자, 여기서 부서를 맡고 있다. 어디에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뭐였죠? responsible 아니고 I 비동사 be in charge of라고 했죠. 그다음에 부서가 나옵니다. 우리 마케팅 디파트먼트로 할게요. 마케팅. 그러면 I라는 이 동사 뒤에 비동사는 어떻게 보내요? I am. 그쵸? in charge of 라고 하면 저는 어떤 마케팅 디파트먼트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 과장인 거예요. 부장인 겁니다. 과장인지 부장인지는 여러분이 그 직하에 보시면 아니까. 그래서 어떤 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다. 물론 I'm the head of 쓰셔도 돼요. 헤드 오브 써도 되고요. 근데 헤드라고 하면 그렇죠? 여기 부서의 과장이 되겠죠. 디파트먼트 과장. 근데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요. 저희 오늘은 이 표현을 한번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나오고 be in charge of. 그렇죠? 근데 레터에서는 앞 주어가 he가 나올 일이 없어요. 그렇죠? she가 나올 일이 없어요. 거의 자기가 쓰죠. 제가 옆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으니까 I am in charge of. 그렇죠? 시제, 현재야겠죠. 과거 쓰시면 굉장히 오해를 많이 얘 그만뒀나 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I'm in charge of 라는 표현을 썼어요. 부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저는 마케팅 부서를 맡고 있습니다 할 때 아까 be in charge of도 있었지만 어디에 과장이라고 할 때 더 관사 더 들어가야 돼요. 매니저 of라고 쓰시면 되죠. 비동사 뭐 들어갈까요? I am. 그쵸? 자, 더 들어갑니다. 관사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어가 있잖아요. 어떤 의미냐면 마케팅 디파트먼트의 매니저가 굉장히 많구나. 그 중에 한 명이구나. 근데 여기서 한 명밖에 없다라고 하면 the manager. 쓰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I am the manager of. 또 뭐 쓴다고요? the head of 쓴다고 했어요. 어떤 부서의 책임 be in charge of, the manager of, the head of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비동사 am 현재 쓰시는 거 아시겠죠? 자, 맡고 있습니다. 두 가지 표현 배웠어요. be in charge of, the manager of, the head of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좀 어려워졌죠. 저는 현재 영어는요. 한국말을 잘 하셔야 돼요. 영작은. 어떤 분이 선생님 제가 이걸 썼는데 이걸 한번 프루프 리딩을 해주세요 라고 부탁해서 갖고 오셨어요. 근데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말 쓰신 걸 한번 갖고 와 보세요 라고 해서 한국말을 읽었는데 한국말도 모르겠어요. 말을 잘 쓰셔야 되는데 한국말을 잘 써야 되는데요. 굉장히 간단하게 써주세요. 문장을 한국말을 길게 쓴다고 해서 한 문장을 길게 쓴다고 해서 그 표현이 그대로 인식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짧게 쓰신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짧은 글이 훨씬 임팩트 있고 좋아요. 그래서 너무 길게 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붙이는 건 쉬워요. 하나하나 문장 하나 쓰시는데 이렇게 썼어요. 저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일을 하고 있다. 이거는 그냥 뭐 하나의 단어고요. 그렇죠? 아까 현재라고 하는 것. 아까 부사로 들어간다고 했죠. now 아니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currently, 최근에요 라고 하는 표현. 최근에 하고 있는 일. 저는 어디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다 할 때 우리가 work, 프로젝트 앞에 on이라는 전차 들어갔죠. 근데 최근에 하고 있는 일이니까 시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I'm working on 하고 쓰시면 되겠어요. I am. 진행형 쓸게요.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에다가 ing 쓰시면 되죠. 최근에 란 말과 어울립니다. I am working on. 근데 이 빈칸 뭘까요? 뭐뭐에 관해서 일하고 있다. 제가 중요한 건 뭐라고요? 관사라고 했습니다. 관사, 그렇죠? 관사 어라든가 더라든가. 여기서 Educational Software Development 프로그램에 관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의 프로젝트 이름 그대로 쓰시면 되니까.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관사 더가 들어갈까? 어가 들어갈까? 여기는 지금 모음으로 했으니까 on이 되겠죠? 이 정도는 아시죠? 어인지 구분하는 거. 근데 더가 들어가면요. 앞에서 한번 언급이 있어야 돼요. 다시요. 관사 더를 쓰고 싶다면 앞에서 여기에 대한 언급이 한 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 이 Educational Software Development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어를 써주셔야 돼요. on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떠한 Educational Software Development 프로그램에 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고요. 그 다음 나왔 때부터는 얘를 더 프로그램으로 쓰시면 돼요. 다시요. 현재라고 할 때 currently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하고 있다. I'm working on.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쓰시면 되겠어요. 그냥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 이름이 딱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개발 프로그램에 관해서 일을 하고 있다. 하고 있을 때 on이라는 전치사, 어라는 전치사 아니죠. 관사가 들어간다. 됐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비슷한 문장입니다. 현재 저는 재활용 프로젝트에 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여기서 리사이클링 프로젝트는 그대로 나왔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현재라고 하면 뭐라고요? 다시요. currently라는 말을 써주세요. 그렇죠? in present 쓰지 마시고요. now, just now 쓰지 마세요. 얘는 지금 일하고 있나 보다. 최근에라고 했어요. currently, this day도 별로예요. currently, 뭐에서 일하고 있다? work on을, 시제를 뭐라고요? work on을 현재 진행형으로 I am working on,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 프로젝트잖아요. 여기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으면 관사 어인가요? 더인가요? 어떠한의 의미인 어가 들어갑니다. 현재 뭐뭐에 관해서 일하고 있다. 그렇죠? 자기 이름 밝혔고요. 부서 밝혔고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까지 밝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렇죠? 되게 간단한 거지만 사실 여러분이 아는 것과는 좀 다를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루에 두세 문장만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엄청나요. 그렇죠? 한꺼번에 일주일에, 그렇죠? 일요일 날 잡아서 3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하루에 30분씩 하고 그 후에 계속 그 문장을 하루에 그 문장을 완전 자기 걸로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시요. 저는 ABC 회사의 김민수입니다. 라고 할 때 시작할 때 라이팅은 여러분이 직접 써보셔야 돼요. This is, 우리가 영어식으로 나갈게요. 중간에 하이픈 넣고 김 쓰시고요. 회사 앞에 전치사 at 들어간다. 됐죠? 두 번째, this is 쓰기 싫은데요. 네, my name is 나쁘지 않아요. 그죠? 이번에는 뭘로 쓸까요? 이번에는 나쁘진 않은데 이게 더 좋다고 했어요. 저는 이걸 더 좋아합니다. My name is, 그 다음에 family name 먼저 나오고요. 컴마 찍고, 그쵸? 중요하다 해서 이런 거. 민수. 그쵸? family name 나오면 컴마 찍고 어디 회사에 전치사 at 들어간다. working for 쓰지 마시고요. 쓰지 말라고 하면 완전 틀린 건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건 간단하고 세련되고 효과적인 문장입니다. working for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at 쓰시면 아주 다 알아들어요. 훨씬 더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자, 저는 마케팅 부서의 책임자입니다. 이때는 this is 아니에요. I 아까 책임지고 있다. in charge of 쓰겠습니다. I am in charge of
the marketing department. 됐죠. 두 번째. 또 저는 부장입니다 라고 할 때 I am. 여기서 한 가지 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쓰지 마세요. 자, 영어에서는 라이팅에서는 축약형 쓰지 않습니다. 그냥 I can't 이렇게 쓰지 않고요. cannot 이렇게 쓰지 않아요. cannot 이렇게 쓰셔야 돼요. 영어에서 비즈니스 레터에서 축약형 쓰지 않는다. 기억해 주세요. I am in charge of 썼고요. 또 the manager of 썼고요. 또 하나 the head of 썼어요. 그쵸? 뭐 쓰지 말라고요? 축약형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자기의 부서 이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써봤습니다. 다시 this is 쓰시고요. This is 김민수, 그렇죠? 패밀리 네임 나오고 이름 나오고요. ABC 사이에 라고 해서 지금 어퍼스트로피 S는 소유격이죠. 축약형 아니에요. 여기에 마케팅 매니저라고 쓰시면 돼요. 그렇죠? 아까 the marketing manager at ABC 하고 썼지만 여기에 어퍼스트로피 이렇게 써서 소유격, 뭐 삼성의 매니저 이런 식으로, 그죠? 영단기의 사장, 뭐 이런 식으로 어퍼스트로피 S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 가지 표현을 알려드렸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한 가지만 선택해서 그 방법을 고수해 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 가지 문장 형태를 배우는 건 상대방의 레터를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알고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알고 계시고요. 하지만 상대방이 쓰는 것도 알아봐야 되니까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제너럴 매니저가 있고요. 시니어 매니저, 주니어 매니저, 어세선 매니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거 제일 높은 거예요. 그다음에 시니어, 주니어, 어시스턴트.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보시면서 얘는 굉장히 높은 애구나. 이건 밑에 있구나. 여기 또 밑에 있구나. 그렇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구나. 그래서 얘가 누구의 상관이고 누구의 부하는 아니죠. 그건지 여러분이 오늘 알 수 있을 거예요. The head of marketing department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구나. 그죠? 위에 책임자가 또 있겠구나. 얘가 최종 책임자구나. 알고 있어야지만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내용이 결정이 되겠죠. 이런 것도 센스입니다. 자, 이제 우리 했던 거. 저는 뭐뭐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라는 거 앞에 빼줄까요? 얘를 앞에 빼줄게요. currently 썼고요. 컴마 써주세요. 문법에 맞게. 뭐뭐에 관해서 일을 하고 있다. 현재가 나왔으니까 시제는 현재 진행형이 좋다. work on을 현재 진행형으로 working on 쓰시고요. 어떤 프로그램 앞에 on educational software development program 이렇게 썼어요. 관사 넣어주시고요. 현재 진행형으로 쓴다. 그 다음에 자, 이제까지 문장은 다 썼고요. 여러분 한 가지 맨 끝에 팁입니다. 이제 한 가지씩 제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좀 품격 있게 살아볼까? 그렇죠? 좀 세련되게 보이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라이팅은 그만큼 여러분 지금 비즈니스 업무에서 라이팅이라는 거는 그 회사를 대표해 쓰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렇죠? 그 사람의 그 회사의 수준이 나의 라이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예전에 어떤 학생 하나가 그렇죠? 이메일을 쓴 거를 갖고 왔어요. 제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어요. 높으신 분한테 썼는데 영어로 쓴 걸 봤더니 명령조예요. 그래서 샘플 보내줘. 그렇죠? 그거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읽혀요. 근데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인포멀한 표현을 포멀로 바꾸기를 하루에 한 개씩 알려드릴 거예요. 한 개씩. 자, 오늘은 어떤 표현을 조금 세련되고 네이티브스럽고 좀 더 품격 있게 바꿀까인데요.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할 때 can you help me? 이렇게 쓰죠. 회화체예요. 친구한테나 쓰는 겁니다. 그래서 can you 뭐뭐 해줄 수 있겠니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영어에서 한국말도 그렇죠. 너 해줄 수 있어?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를 품격 있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네가 우리 집에 와주면 되게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퀘스천 마크 쓰지 않는 게 좀 더 좋습니다. 부탁할 때. 해줄 수 있겠니가 아니라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너는 모를 거야.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게 영어의 존댓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볼게요. 첫 번째, I wonder if you could. 동사 나오면 돼요. I wonder if you could. 뭐뭐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됐죠? 두 번째, 시제 I am wondering도 괜찮아요. 현재 지금 궁금해하고 있다.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I wonder if you could. can 말고 과거형 could가요. 조금 더
존댓말스러워요. 세 번째, I was wondering if you could도 괜찮아요. 시제는 상관없어요. wonder, I am wondering, I was wondering 다 괜찮고요. If you could, if you could, if you could 뭐뭐 해줄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요 말이 해줄 수 있겠니? Can you, 문장 볼게요. Can you send me the sample? 너 샘플 보내줄 수 있니? 이거는요 친구한테는 하는 표현입니다. 비즈니스 레터 이렇게 쓰면 얘 뭐야 날 언제 봤다고 얘가 이렇게 얘기해?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물론 네이티브들은 아시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봐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꾸 하다 보면 좀 그래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이렇게 써볼게요. I wonder if you could 그 다음에 동사 send me the sample. I was wondering 괜찮고요. I wonder if you could send me the sample. 요거하고 요거는 품격의 차이가 있어요. 다시요. Can you confirm the order라고 했어요. 그 오더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또 확인해 줄 수 있어. 우리가 주문한 거 어떻게 바꾼다고요? I wonder. 시제는 그냥 한 개만 쓰세요. 세 개 다 괜찮은데 이 중에 여러분 한 개만 고르시면 됩니다. I'm wondering보다 I wonder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If you can 어떻게 쓴다고요? could로 바꿔주세요. I wonder if you could confirm the order. 네가 오더를 confirm 해줄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알려달라. 선생님 그냥 그렇게 내가 궁금하다는 얘기만 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confirm the order는 주문을 확인한다. 이것도 꼼꼼하게 알아주세요. confirm the order. confirm the order.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Can you change the schedule? 너 스케줄 바꿔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쓴다고요? I wonder if you could로 바꿔주세요. 됐죠? 오늘 배운 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별로 많지 않아요. 내용상. 하지만 여러분이 이 표현들은 기본적인 여러분의 수준을 알려주는 그러한 기본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Can you를 뭘로 바꾼다고요? I wonder if you could.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I am wondering if you could. 세 가지 쓸 수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만 쓰겠습니다. I wonder if you could. 그렇죠? 자,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실 게 뭐냐면요. 하실 거는요. 학습 질문란이 있어요. 저희 강사 페이지에 가면. 거기다가 이러한 표현도 괜찮은가요? 라고 질문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 배운 거 제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 쓴 문장 있잖아요. 그 문장을 여러분이 한번 써주세요. 김민수 씨 말고 여러분이 누구인지 뭐 실명은 안 밝혀도 괜찮습니다. 어떤 부서에 어떤 업무를 맡고 있고 이런 부분을 오늘 배운 걸 여러분의 내용으로 써주신다면 틀린 부분이 무엇인지 제가 프루프리딩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피드백하고 여러분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좀 더 여러분이 정말 영작에 있어서 자신감 있는 직원이 그래서 여러분의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